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최초 비법을 지향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엌 주방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부엌이란 개념은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던지 풍속 양반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조선시대 때의 부엌과는 많이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부엌이 많이 분리가 돼 있고 그런 개념이고, 요즘은 부엌도 그렇고 모든 게 같은 공간의 개념으로 와 있습니다. 옛날 그 내용과 달리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볼 풍습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엌은 요즘은 주방이라고 그러죠. 주방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풍수는 일단은 심플하고 간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불하고 물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대두된다고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불은 화고 물은 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극을 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접해분들은 그런 걸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문제도 없고, 그런데 오행이란 게, 그죠? 오행의 관계란 게 상극이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동양화물을 접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보통 암기를 하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가면 상극이 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주팔자나 풍수나 이런 걸 이미 입문하신 분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무하고 흙은 상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호행상. 근데 잘 살잖아요. 나무하고 흙 잘 살죠. 상극이고 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소를 탈 때 그 서로 상대편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인 자리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내 혼자 시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하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불하고 물이 서로 그렇게 대치되어 있으면서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불, 촛불, 라이터불 이런 불 있죠. 이런 불은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은 폭발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은 얼어붙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동양역학 하시는 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불하고 물하고 상극이니까 냉장고를 화기 방향으로 두면 안 된다는 둥, 전자레인지를 두면 안 된다는 둥,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풍수적인 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식물을 갖다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거 갖다 놓으면 좋아요. 상관없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없앨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말이죠. 풍수에서 흔히 물을 재물이라고 하는데, 주방에서 나오는 그 물은 재물하고 상관없어요. 옛날에 풍수를 보면은 집안에 고무물이죠. 옛날에는 그런 물을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어느 양반집이가 다 물 길러 와요. 집에서 물이 생산되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안 좋은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근데 요즘은 그 물이 이미 주방에 들어와 있죠.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불하고 물하고 상극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풍덕수라고 이제 줄여서 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명당 자리를, 무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명당 자리에 가면 안온한 기운이 들거든. 온화한 기운이 들고. 그래서 환기도 말이지 너무 오래 해놓으면 안 된다. 안온한 기운이 흩어지니까 잠깐 하고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좋은 기운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 자리, 그리고 좋은 어떤 집이나 풍수적으로 좋은 데 가면은 겨울에도 가면 바람이 멈춥니다.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시청 앞에 거기서
미술관 쪽으로 가는 앞쪽 도로, 그쪽으로 걷다 보면은 바람이 자요. 어떻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운이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덕수, 물은 두 번째고, 어떻든 기운이 안정돼야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기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물도 좋아지고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덕수해야, 덕수만 하면은 기운이 안 온화하지 않는데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장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온화한 기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독주택에도 요새 주방에 대한 수돗물이 있죠.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풍 덕수의 금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재물하고 상관없고 안 좋은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음험한 그런 기운의 물이니까. 그래서 물을 정화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수생식물을 거기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불하고 물하고 부딪히는 거 내가 이야기해도 좀 찝찝한 분은 그것도 해소되고, 수생식물을 키우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운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 옛날 장반집에 초입에 보면은 지당이라는 걸 파는데 일종의 연못 비슷한 거죠. 거기도 보면 항상 연꽃을 키운다든지 어쨌든 요거 별개지만은 어떤 어마어마한 기운의 소멸되는 그런 역할도 한 거거든요. 수생식물이 키우기 힘들면은 연꽃 사진이라도 하나 걸어 놓으면은 해결된다. 그게 배치를 냉장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 오직 그것만 해 놓으면은 주방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자분들한테 주방으로 인해 생기는 이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일단은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하면 됩니다. 자질구질한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필히 수생식물을 하나 사서 키우기로 하고, 그것도 예치 않으면, 예치 않을 건 없죠. 하면 됩니다. 그 사진을 하나 주방에 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기운이 무시 못 합니다. 우리가 혼이 이렇게 윤회하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무생물도 가만히 집중하면은 기운이 생기듯이 한 곳에 집중하면 거기에 기운이 생기거든. 주방에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 좋은 삶을 사는데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